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컨텐츠고 이름 모르님께서 질문이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이름 모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586 세대들이 공 못한 거, 취직 못한 거, 결혼 못한 거를 우리 젊거나 어린 세대들에게 니들이 못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합니다. 웃긴 건 모든 기성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취업 길과 결혼을 잘 시킬까 하고 공부, 진로 적성에 맞는 거를 찾아주지 못한 채 방관하고 행복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발전한 세대를 물려주려고 노력들을 안 하면서 우리 같은 세대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나 현재 젊은 우리 보고 못나서 그런 거다라고 탓하거나 책임 전가를 합니다. 붕어 형님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라고 적어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죠? 어떤 분이? 586 세대분들,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까? 보통 여러분들 586 세대분들이 아마 여러분 부모님일 거예요. 아닌 분도 있겠지만. 586 세대분들이 무조건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잘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좀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을 이룬 것도 있고 오히려 태어나게 만든 것도 있고 어떤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는 건 사실이야. 그거는 저희가 잘한 게 맞아요. 잘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많아요. 근데 못한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이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부정하지 않을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댓글로 보면 586분도 꿀만 빠지 않았냐고. 꿀만 빠지는 않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도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고생과 우리의 고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586분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저거예요. 586분들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우리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노력의 레벨이 우리가 좀 더 높은 것 같아. 노력을 하는 강도 레벨이. 노력을 해서 얻는 그런 난이도 있죠. 그 난이도가 우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저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항상 우리가 뭔가 이제 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노력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노력을 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노력을 해도 답이 없으니까 힘든 거잖아.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근데 이분들은 노력이 부족하대. 그 노력의 어떤 그런 합격 점수는 어디까지입니까? 본인들이 얘기하는. 이분들이 왜 자꾸 노력 운운하는지 아세요? 이분들 노력하면 그만큼 노력을 통한 보상이 확실했기 때문에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세대를 좀 즐긴 거죠. 왜냐하면 그런 세대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이 다 주어지고 어떤 아웃풋이 확실한 그런 세대가 전 세계에서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586분들이 그런 세대를 거친 거예요. 뭔가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하면 그게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결혼이나 자산 증식을 하기도 훨씬 더 수월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 전 세계에서 전 세계는 고사치고 우리나라 세대 중에서 가장 이득을 본 건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적 성장이나 아니면 자산 증식 아니면 결혼 가정을 읽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난이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혜택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그건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걸 몰라요. 자신들이 혜택 받고 자신들이 그만큼 이제 좋은 시기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걸 망각을 해요. 사실 이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고 돈을 벌어서 시기는 힘든 거 맞아요. 일 자체는 힘들어요. 근로환경도 힘들고 욕도 많이 먹고 조인트도 많이 까였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될 점은 이분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80년대 그 은행 금리 같은 거 보시면 자 80년대 은행 금리는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20%입니다. 20%. 평균 20. 지금 아무리 높아봐야 4%거든요. 지금 현재.
296은 4%고 196은 한 3점대 중반입니다. 작년 연말에 높았을 때가 5%대였어. 그것도 엄청 높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80년대 은행금리는 낮은 게 18%. 낮은 게 18%. 여기 보면 100만원. 100만원 여기 보시면 정기예금. 정기예금이 3개월은 19%, 6개월은 21%, 1년은 24%예요. 정기적금 6개월 18%, 1년 20.6%, 1년만 21.6%, 2년 22.6%, 3년 25%. 예, 적금. 그러니까 그 적금 금리는 한 20% 초반대. 예금 20%좀 살짝 넘는 정도. 그래서 100만 원 얘기하면 예금하면 못해도 20만 원 떨어지는 식입니다. 다른 재테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적금만 잘하면 돼. 저 때는 있잖아요. 아껴 쓰고 모으면 무조건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요. 특판 같은 게, 특판도 있거든, 80년대. 특판은요, 30%입니다, 30%. 80년대 은행금리 여러분 검색하시면 이미지 같은 거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특판은 20% 후반대야. 지금 특판 키가 5%거든요. 5%. 그래서 돈만 아껴 쓰고, 예적금만 잘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존버해서 10년, 15년까지 해버리면. 저 때는 또 집값이 막 그렇게 터무니없게 비싸지 않았어요. 네. 80년대 여러분 강남 아파트도 8천만 원대여서 7천, 8천. 물론 그때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네. 80년대 서울 아파트가 3천만 원, 4천만 원이고 강남 아파트는 한 7, 8천만 원 정도. 여기 나와 있네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81년도에 48평이 평당 130만 원이니까 한 6, 7천만 원 잡으면 되겠네. 물론 저 때 월급이 싸긴 했는데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으면 부자가 됐었습니다. 예. 지금 재건축 아파트 중에 탑이잖아.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현대아파트는 지금 집값이 떨어졌음에도 평당 1억씩 받습니다. 지금 평당 130만 원이네요. 몇 배 오른 거예요? 80배 오른 거네요. 80배, 100배 가까이 오른 거네. 실제로 저기에 이제 음마아파트 오래 사신 분들,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많아요.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옛날에 돈 아껴 써가지고 짠들이처럼 아껴서 저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 좀 있어요. 나중에 돈 모아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네. 지금은 의치해학서 나와도 집에 뒷받침 안 되면 저기 못 들어가잖아. 지금은 여러분 전문직 해도 못 들어가요. 전문직 월급 수준도 안 돼. 물론 저 아파트 그때 당시 비쌌을 거예요. 그 정도 이제 돈을 버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아파트 구입하신 분 있죠. 586분도 아파트 구입하신 분들이 무슨 사업 같은 거 잘해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라 뭐 청약이나 아니면 이제 월급 모아서 아파트 구입했던 사람들이야. 대부분이 그냥 뭐 우리 같이 뭐 연끌 같은 거 있죠. 은행 대출 같은 크게 안 받고 아파트 구입한 사람이에요. 현금 아파트 구입한 사람도 좀 있을 겁니다. 돈을 모아서 현금 가지고. 그래서 저분들은 연끌 하는 것도 이해 못할걸요 아마. 그리고 공부도 저분들은요 무식하게 적고 외우고 세야 됩니다. 학력고사 세대 아닙니까? 학력고사 공부하신 분들 보면 이제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 보면 그냥 책을 통째로 외우는 거야. 적고 외우고. 책 그 있잖아요. 우리 지금처럼 뭐 기출문제나 기출유형 같은 거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파악해가지고 그 분석하고 이래 푸는 게 아니라 그때 기출문제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냥 책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과목을. 적고 외우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게 공부예요. 옛날 학력고사 시험 공부는. 응용력과 무조건 적고 외우고 잘하고 암기 잘하는 사람이 장땡. 물론 지금도 이제 공무원 시험은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여러분 학력고사
저 때는 문제 유형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시험에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잖아. 애초에 기출문제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는 사람 마음일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과목이 나온 교과서도 나올 때 그러면 그 교과서 어디 책 구해가지고 그것만 다다다다 보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지금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무식한 방법이지. 지금으로 치면 가장 바보 같은 방법인데 옛날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정설이었어요. 옛날에. 저분들은 그런 거야. 저분들 노력으로 뭔가 성취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안 되죠. 왜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수저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수저 계급론을. 아니,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저 계급론은 586 세대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수저 계급론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자신들의 자녀들 수저를 물려가지고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고 왜 노력해서 안 된다고 말하면 넌센스 아닙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봐. 저분들은 수저 계급론이 뭔지 몰라요. 그런 걸 모르고 자랐어. 근데 수저 계급론들은 그 586 세대들 자녀들이 편하게 살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586 세대분들 중에서 좀 이룬 거 많고 기득권 세대로 진출하신 분들이 자기 2세들, 자기 자녀들이 고생 안 하도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돈 쉽게 벌 수 있도록 수저를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수저 계급론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수저를 물렸고요. 그 수저를 물리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여러분? 네, 바로 똥86. 맞잖아요. 본인들이 수저를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더라도 왜 장관 차관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정 입학이나 아니면 뭐 부정 지원 같은 것 때문에 말 많잖아. 그분들 세대 몇 살이에요? 586 분들이죠. 586 분들이잖아. 항상 뭔가 이제 관료분들 있잖아요. 왜 인사청문회 같은 거 뭐 하나 걸리죠. 안 걸린 사람이 없죠. 하나같이. 근데 그분은 나이대가 딱 586 세대랑 맞먹어. 지금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잘 사는 집에 자제분들 고생 안 시키려고 아버지가 이제 좋은 데 입학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 같은 거 물려준다거나 하는 거 많잖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저 계급론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없잖아요. 아니 586 세대분들이 수저 계급론 만들어 놓고 이번에 노력을 통해서 허들을 넘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노력하면 노력하면 뭐가 안 되냐? 당신 노력이 부족하다 얘기하면 안 되죠. 자신들이 바리케이트를 견고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넘어갈 수 없는 벽을 견고히 쳐놓고 수절한 계급을 견고히 쳐놓고 그래놓고 우리 보고 왜 그걸 못 넘어가냐 얘기하면 안 되죠. 인간이 노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숫자가 아니잖아요. 벽을 한 10m 쳐놓고 그거를 장대 높이 튀어 넘어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586분들. 586분의 노력이 나왔던 그런 업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자녀들을 편하게 만들려 수저 계급론을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노력을 해도 한계가 명확해요.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입 장벽이라는 거. 아웃풋이 어느 정도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세대입니다. 노력의 가치라는 게. 그래서 노력이라는 게 기본값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노력을 해도 똑같은 노력을 다 같이 아무 특색 없이 하면 망하는 시대입니다. 노력을 하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분야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력을 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2023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의체하수 다 못 가고요. 공부를 열심히 책을 잡아도 공무원 시험 다 붙는 게 아니고요. 취업 준비 열심히 다 해도 누구나 다 대기업 가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 열심히 다녀도 누구나 다 입원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도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명문대 가가지고 대기업 들어가서 월급 받아서 아파트 사는 것보다 아파트 증여받는 게 더 빠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게 현타 많이 느끼잖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뭐 스카이 나와서 대기업 이제 엔지니어 일해가지고 돈 좀 받는데 월급쟁이 돈 받는데 나보다 공부도 안 한 친구가 부모님 잘 만나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아파트를 딱 받아요. 난 저 아파트 살려면 진짜 새가 빠지게 일해서 계속 갚아 나가야 돼. 지금도 갚아 나가고 있는데 나 분명 학교 다닐 때 놀았는데 대충 살았는데 아버지한테
성인 되니까 아파트 같은 물려받고 자동차도 사주고 사업체도 물려받고 그런 걸 눈앞에 보는 세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무슨 노력을 의논한다는 거죠? 아니 자신이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제도나 사이클을 만들어 놓고 무슨 노력을 의논한다는 거야? 어떤 일정 궤도 높은 위치까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계층을 자신들이 못 올라가도록 만들어버렸잖아. 그 세대분이 누구라고요? 네, 586입니다. 그래놓고 노력이 부족하네, 노력을 안 해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우리가 586 분들이 뭔가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을수록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젊은 사람이 노력을 안 하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한계치가 드러난 게 많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안 놀아줘요. 용돈도 안 줍니다. 나 용돈 받고 싶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런 경우세요.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력이 부족하다 얘기하면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도 일 안 줘요. 보통 지금 586 분들 이제 은퇴하시면 노후 대비 안 된 분들은 나이 먹어서 일하시고 많다 뭐냐. 그분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586 분들이 저렇게 노력이 부족하다 얘기하면 과연 같이 일하고 싶을까요? 그런 거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